안녕하십니까. 토지대학교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 원래가 한 일주일 전에 그 녹화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자팬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또 수리하려고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하네요. 뭐 아마 설이 지나고 나야 그 전자펜이 수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가뜩이나 쓰지도 못하는 글씨, 그 마우스로 여러분들 글씨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되냐? 지난 1월 25일 날 이제 설 전주죠. 저희 회원들 약 한 30명을 모시고 특강을 해드렸어요. 그 특강을 했는데 특강비래 2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전체가 몇 쪽이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4쪽에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떻게 되나? 여기 내용은 이제 봐보면은 기본 계획이냐,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의 계획이냐, 아니면은 이제 택지 개발을 두 군데로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교통망, 그 다음에 이제 상선 해제 관련, 그 다음에 이제 L1이라고 우리는 이제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한 IC, 즉 이렇게 아주 전부 244쪽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 추석 때, 여기 설 때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시라 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우스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35년도 거는 수립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용인시에 들어가셔서 용인 도시기본계획 그래가지고 2035 그러면은 이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5년 상관이에요. 5년 상관인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때는 변경을 합니다. 왜냐? 변경할 내용이 별로 얼마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이걸 변경을 나오려다가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로이 수립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걸 새로이 수립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2035년도 거를 5년치를 예견을 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여기 위에다 써놓은 것처럼 1쪽에서 47쪽까지 약 50쪽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금년도 1월 1일 날 주민등록상 전입 인구는 108만 5천 명이에요. 보통 107만 명이라고 하는데 10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걸 유념하시고, 자, 용인을 분석하기 전에 여기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도면대로 요 그린 요 도면이 각종 법률상 가장 무서운 수도권 정비 계획상 세개 권역 중에서 어디나 이게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그러는데, 요 색깔을 글쎄 뭐 녹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원래가 보면은 이제 녹색입니다. 옅은 녹색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성장관리권역, 보통 개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산면에서도 이게 원산면이에요. 이게 원산면인데 원산면에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정도는 녹색 글씨, 녹색판.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가 노란 건데 노란 거에 여기가 고삼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삼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SK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동남사에 대한 국가 시스템 반도체 220만 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용인 도시 기본 계획을 갖다가 앞으로 5년을 예견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수도권 정비 계획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번에 이제 2040년
용인 도시 기본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용인시에서 원하는 내용이야. 제일 먼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첫째, 여건이 변경이 됐다. 자, 원삼에 SK가 들어갔는데 이게 2035년도 용인 도시기본계획엔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2023년에 발표된 이동남사에 대한 국가 시스템 반도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리 아시죠? 천리에 들어가는 바로 뭐냐? 그 시스템 반도체 신도시라고 그러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용어를 갖다 여기 보면 약식으로 써놨는데, 시가와 용지의 변경, 타당성 조사, 또 시가와 예정 용지에 대한 FS라는 게 feasibility study라고 우리는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 용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갖다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용역의 발주 기간은 어떻게 되냐? 금년도 12월까지다. 2025년 12월까지다. 사업비는 약 9억 3천만 원, 10억 선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정비계획상 관련된 용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2035년은 발표했다라고 그랬죠. 35년도에는 128만 7천 명이 계획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다만 용인시에서는 우리는 128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목표를 삼겠다라고 그랬는데 150만 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는 120만 명에다 110만 명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얼마야? 99만 명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이거는 150만 명이라고 그러는 건 용인시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야, 인구도 줄어드는데 무슨 150만 명이야? 야, 너희 135만 명으로 해? 140만 명으로 해? 145만 아니면 알았어, 니네들 거 150만 명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그러면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뭘로 결정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 일단 150만 명이라고 우리는 인구를 그대로 나왔을 때 결론은 뭐냐? 22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는 이제 회원도 얼마 이제 많이 안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데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봐야 이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 어떻게 되냐? 용인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2040년 유튜브나 뭐든 많이 나와도 앞으로 인구 22만 명에 대한 내용을 얘기 나온 데는 단 한 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22만 명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가와 용지라든가 시가와 예정 용지라든가 관리 용지에 대한 변경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용인의 면적당 계산하면은 약 260만 평, 858만 평방미터라고 우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한 대로 자, 기존에 있는 그 기흥구라든가 수지구라든가 이거는 게임이 끝난 동네. 그럼 처인구에서 막말로 말해서 한 번에 다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처인구에서는 약 260만 평에 대한 개발 예정 용지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서 추정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자 이게. 그 관심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수지구, 기흥구 다 필요 없다 이게. 우리는 토지에 대한 관심이니까 어디야? 모연포곡 양지권이냐, 남사 이동권이냐, 백암호고 원삼권이냐, 세 개 지역을 관심의 대상으로 보셔라 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용어는 35년도에 대한 용인 도시기본계획상 공간 구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인시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을 때, 자, 우리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우리는 용인시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면은 이때 2035년도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를 결론을 갖다 맺어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하나 설명을 빼놓은 것 같으네요. 2035년도의 도시기본계획과 2040년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얼만큼 바뀔까요? 제 경험상 20%가 변경되면 많이 바뀐 겁니다. 대부분 약 10%에서 20% 선 수준만 변경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 토지 적성 평가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에 나와 있는 2035년도 용인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갖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 2등급이냐 3, 4등급이냐 아니면 5등급이냐 5등급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주로 많은 데가 어디예요? 자, 기흥구하고 수지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사 쪽에서는 여기가 아곡지구고 요게 이제 북리지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송전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삼리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암에 있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어떻게 되느냐, 개발이 가능하구나 라우리는 걸 유추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디가 많이 변경, 포연하고 모곡 쪽에는 많이 변경될 거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그 유명한 작년도 2024년도 11월 달에 뭐가 변경됐어요? 약 120만 평에 대한 수변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에서 개발을 못했는데 경안천 주변으로 120만 평이나 돼. 그러면은 어느 쪽 일대에 개발이 되겠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남사 이동. 남사 이동은 왜 문제가 있었느냐? 그 유명한 지인이천, 이제 지인이 상수원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여기 있는 면적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가 여의도 면적으로 얘기하죠. 여의도 면적의 약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해제가 가능하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해제가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진위 상수천에 대한 변경 내용에서 결론은 이동남사에 대한 엄청난 변화로 보셔야 돼요. 자, 양지 쪽은 이제 뭐 그냥 넘어가고 얼마 크다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원삼 쪽은 가장 크다는 문제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존권이요. 아까 잠깐 녹색 색깔을 보셨죠? 이런 생각에 의해서 결론은 이거를 갖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삼리 주변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발달되겠냐? 우쪽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가 가능하죠. 왜 그러냐? 남용인 IC, 금년도 개통이죠. 원삼 IC인데 이거에 대한 연결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암이다라고 그러는 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지역인데, 백암 일원이 지역 자원을 하는데 요거는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포공모연은 자, 여기는 어때요? 한강 수계 및 주민 지원에 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특별 권역, 1권역, 2권역 그래가지고 이게 걸리는데 백암은 그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뭐가 걸리느냐 그러면 백암 쪽에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상 지금 얘기하는 자연보존권역에 여기는 어떠니까 수변시역, 소위 말해서 하수 처리 시설만 갖춰 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백암이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보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지역으로 어디에 되냐? 1위 시가와 예정용지의 변경이 가장 많이 일어날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와 용지, 세 번째는 관리용지에 대한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가 설 연휴가 되죠. 2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이 자료가 244쪽입니다. 이거를 몽땅 드리고 강의 듣고 그래봐야 2만 원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은 관심 있는 분들, 특별히 전문가분들, 이제 가끔가다 변호사님, 세무사님, 그 다음에 법무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오시고 또 감정평가사님들도 오십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오셔야 되세요. 이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뿐이에요. 우리 땅꾼대학 혼자뿐이에요. 이게 자료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오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가와 용지, 예정용지에 대한 변경 내용, 그 다음에 요 이제 기본 구상도 이런 내용 갖다 보시고 또 요거에 대한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전제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상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서운 게 자연보전권역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대규모 개발을 갖다가 억제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남양주에서 보면은 여러분 화도라고 아시죠? 화도가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개발되고 있죠. 자, 요거는 하수처리구역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대규모의 개발이 일어나는데 그 개발이 일어나는 걸 어디라고 보셔야 돼요? 배감이라고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동, 남사, 그 다음에 원삼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 같은 이제 땅꾼대학, 토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봤을 땐 균형개발이라는 내용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농지법상 관련된 지금 내용의 얘기이기 때문에 글자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냐, 변경에 대한 예상 조건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죠. 자, SK반도체가 반영이 됐냐? 반영이 안 됐다 이거예요. 2035년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45년도에 원삼의 SK반도체 클러스터 반영시키겠다. 그 다음에 삼성의 이동 남사에 대한 220만 평 반영을 시키겠다. 또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결정한 거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이동에다가 이게 이제 천리죠. 서리서부터 천리 나가는 반도체 신도시를 또 반영을 또 해줘야 되겠다. 이게 여건 변화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반영되는 걸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동남사에 대한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얘기한 상선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기타 지역에 대한 뭐가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배감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추가를 듣고 그 다음에 도로 철도망, 이거에 의한 도로 철도망에 대한 변경이 추가가 된다. 뻔할 뻔짭니다. 아셨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용인시에서 이제 발표한 우리가 어떤 내용 가지고 이제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회색 지역이죠. 이게 도시 지역이에요. 남쪽에도 도시 지역이 없냐? 남사 이동 여기 요 지역도 도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어디에 됩니까? 원삼의 도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배감의 도시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 이걸 내용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얘기한 대로 나오는데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은 간단한 거예요. 도시계획이 있으면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이 없으면 비도. 그럼 나머지 여기 회색 지역이 짙은 지역은 어떻게 되냐? 이쪽 지역이 비도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변경, 또 그 다음에 관리용지에 대한 변경, 새로운 지정, 이것이 나오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이 도시 지역에서는 시가와 예정용지가 아니냐? 아니에요. 시가와 기존의 용지에서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변경이 나오게 돼요.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한테 와서 한 번만 강의 들으시면 뭐든지 게임 끝납니다.
이게 이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관련된 이게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변경인데 여기에서 요 계획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그림, 요거 그림, 요거 그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도시지역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이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론은 진흥농지냐 비진흥농지냐 해서 보통 얘기한 노천 갈색 있죠? 이 같은 갈색이 지금 얘기한 진흥농지다. 소위 말해서 대규모 시가지가 일어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린 거. 그 다음에 여기 송탄상수원이라고 그리는 거 요걸 잘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곳이 이제 어느 지역이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화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저희 그 기본적인 자료에서는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나와 있어서 저거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진흥농지와 비진흥농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요. 그 분홍색이 개발 그 기존의 시가와 이게 시가의 용지예요. 요게 시가와의 용지, 요게 시가, 요게 이제 북리, 여기가 아천, 그 다음에 여기가 통삼지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예상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많은 자료들 보면 예상한 거 하나도 없어. 결론 나오죠. 쫙 해서 1번서부터 10가지에 대한 변경. 여기서 여러분들 장지라고 그러는 거는 장지 로타리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화성시에 있는 거죠. 장지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인시 자료는 여기서는 여기를 장지라고 안 그리고 통삼이라고 그립니다. 여기가 이제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물류계획까지 대한 변경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리산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모임에 오시면은 얘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 여기에서 이제 뭐 철도 계획이라든가 이걸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사 도시 계획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동 도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가와 예정지는 어떻게 돼 있고, 상업용지, 공업용지는 어떻게 돼 있다. 별개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어디를 가볼 거냐고요. 북리를 볼 거냐 결정이 됐다. 아곡지구도 결정이 돼 있다. 여기 이제 장지라고 하지만 여기 통삼이라고 그랬죠. 결정이 돼 있다. 여기 남사 읍내도 결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동읍내 송전리 일대도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어디를 보여야 되냐? 노란 색깔을 여러분 이 그림 유념해서 보세요. 보통 지도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뭐 신도시 뭐고 그러는데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동안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얀 거는 개발 지정지. 이미 개발이 끝난 거예요.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짙은 뭐 갈색이라고 그러죠. 갈색을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 노란 땅은 2차 지정 예정용지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같은 자료를 이제 전문가들이 만드는 자료고 그러는데 이 도면이 아까 얘기한 그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도시 들어가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리는데 대단한 거는 아시는데 저희들은 이런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대로 여기 뭐 땅이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 빠졌네. 그렇게 나누시면 큰일이십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북리산단이에요. 이거 이제 북리산단.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여기에는 도로 계획이 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도로 계획 자료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백암 원삼에 대한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현재 내용
배감이 더 크죠. 원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데 아까 배감은 이제 남양주의 화도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지금 얘기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이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1일 날이에요. 가성비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거 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 자료가 244쪽이에요. 국내 최초로 최고로 투자에 대한 분석 특강인데 자료들이죠. 그 다음에 특강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오셔서 검색어를 토지대학을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하세요. 신청자만큼만 복사를 해드립니다. 저 신청 안 오시고 오면은 복사 전혀 안 해드려요. 전혀 안 해요. 특히 전문가 집단 자주 오십니다. 변호사분, 평가사, 세무사, 중개사 얼마든지 오세요. 이분들이 오셔서 꼭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게 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전자펜이 이제 그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마우스로 쓰다가 보니까는 이제 조금 어눌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